뭐가 레전드라고요? 네? 달이요? 달? 네, 달. 달이요? 달이요. 네? 달이요. 달이요? 네. 하늘의 달? 네. 하늘의 달이 왜요? 예뻐. 혹시 큐이 토끼? 토끼였나? 맞아요. 자, 맞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토끼 같은 큐맨이 좋았어. 아이고. 자, 그 다음 해볼 건 바로 이제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제 읽을 때 뭐 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알파벳 그대로 알킬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1. 일반적 분자식이 탄소 N개의 수소 2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요걸 우리가 알킬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알케인을 배웠죠? 자, 알케인에서는 탄소가 N개일 때 수소가 몇 개였어요? 2N 더하기 2개였잖아요. 거기서 수소가 하나 빠져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케인에서 수소 한 개를 없앤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알케인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까지가 이게 알케인이었죠? 근데 알킬은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요만큼 요걸 알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는 어떤 수소 하나를 뗀 나머지 부분을 알킬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알킬 그룹은 보통의 경우는 특별한 반응성이 없어요. 없는 그 뭐냐면 그 없는 그 분자 구조 지지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뼈대 구조만 있을 뿐이고요. 특별한 반응성이 없습니다.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알킬 그룹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알킬 그룹과 관련돼 있기도 한데 바로 탄소의 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탄소의 차수. 자, 이게 뭐냐? 요겁니다. 탄소가 있는데 주변에 수소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탄소가 있는데 결합선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합선 자리에 또 다른 탄소가 있을 수도 있죠. 보이시죠? 그 다음 탄소의 결합선 4개 자리에 탄소가 2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3개, 그리고 모든 탄소 자리에 이렇게 탄소가 싹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뭐라고 할까? 요 중심탄소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표기를 하냐면 4땡 이런 식의 표기를 써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4차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쿼터너리라고 씁니다. 그 다음 요 탄소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표기는 3땡, 읽을 때는 3차. 영어로는 터시아리라고 쓰고요. 얘를 그 줄임말로 뭐라고 쓰냐면 터트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T라고 쓰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요렇게 생겨먹은 탄소에 대해서는 이땡이라고 쓰고요. 우리말로 읽을 때는 2차. 영어 표현으로는 세콘다리라고 씁니다. 이걸 추격했을 때는 어떻게 추격하느냐? SEC 이렇게 추격해 쓰기도 하고요. 그냥 왕 줄여서 S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탄소는 바로 1땡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1차. 영어 표현으로는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축약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1, 2, 3, 4차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쿼터너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표현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언급하는 1, 2, 3, 4차의 의미는 알겠죠? 이게 딱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오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4라고 쓰는 건 이 해당 탄소 주변에 탄소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붙어 있죠. 이때 얘를 4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3차라고 하는 건 언급을 하는 탄소 주변에 또 탄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가 붙어 있는 걸 뜻하는 거고요. 2차는 언급하는 탄소 주변에 탄소가 2개가 더 붙어 있죠. 그때 2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는 언급하는 탄소 주변에 탄소가 1개 붙어 있죠. 아시겠죠? 그럴 때 얘를 1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의미상 몇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미상. 그럼 얘는 몇 차예요? 바로 빵차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빵차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빵차는 메테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빵차 탄소는 메테인의 경우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메테인이라고 하면 돼서 빵차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상은 영차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영차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4가지 1, 2, 3, 4차 이 표현 꼭 기억해야 되겠죠? 특히나 여기 있는 세컨더리하고 터셔리는 축약어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약어도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큐민 알겠죠? 좋았어. 좋았어. 그 다음 4번째 유명한 관용 표현. 유명한 관용 표현. 자, 지금 여기에 내가 유명하다고 썼죠. 유명. 자, 유명하다라고 썼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유명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내가 써드릴 이 표현은 시험 문제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하여튼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봐. 첫 번째 1.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탄소 3개의 수소, 자, 잘 봐요. 알킬 그룹이면 탄소가 3개일 때 여기 수소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7개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7개가. 그럼 이게 어딘가의 기질에, 그러니까 어딘가의 기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anything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죠? 뭐래도 상관없어. 뭐 분자 구조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거대한 고체 지질체일 수도 있고 뭐래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탄소 3개하고 수소 7개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의 방식을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냐면 바로 봐.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잘 봅시다. 자, 얘는 어딘가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엔 뭔가가 하여튼 있는 거고요. 자, 탄소 3개, 수소 7개 맞나요? 자, 탄소가 하나, 둘, 셋 맞죠? 맞죠? 그리고 수소 7개 맞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이 부분에 탄소 3개, 수소 7개가 있는 게 맞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봐. 프로필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필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잘 보시면 프로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까 외우라고 했죠? 프로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탄소 3개를 뜻하고요. 그 다음 뒤에 YL이라는 새로운 전미사가 붙게 되는데 이 YL의 뜻이 이게 바로 알킬 그룹의 표현입니다. 알킬 그룹을 뜻하는 전미사가 바로 프로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YL이에요. 그래서 탄소 3개로 구성된 알킬 그룹이라는 뜻으로 말을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요 기질에 탄소 3개, 수소 7개에 또 다른 연결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또 다른 연결 방식. 바로 봐.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도요. 탄소 3개, 수소 7개일 거예요. 왜냐? 요런 자리는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여기가 7. 수소 7개 맞죠? 보이세요? 고냐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봐. 얘는 아이소 프로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 아이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이소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온 어근이에요. 그리스어에서 이 아이소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 타입. 새로운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아이소라는 어근을 그리스어에서 쓰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탄소 3개, 수소 7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얘하고 다른 이라는 뜻으로 새로운 타입이라는 뜻으로 아이소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프로필,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아이소 프로필.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러면 얘를 하나 더 들어보죠.
그러면 탄소가 4개야. 그러면 수소가 몇 개일 때 알킬 그룹이죠? 9개겠죠. 자, 그럼 이것도 어떤 기질 부분에 대해 탄소 4개, 수소 9개가 어떻게 붙어 있냐? 바로 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거냐, 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봐. 부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틸. 부트의 뜻이 뭐겠어요? 부트의 뜻이 탄소 4개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요 기질에서 탄소가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탄소가 이렇게 붙어도 요 분자식 똑같아져요. 알겠죠? 그러면 이럴 때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럴 때 얘 이름은 아이소부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소부틸.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짜잔, 4번째 탄소가 여기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세콘다리 부틸이라고 써줍니다. 세콘다리 부틸. 얘를 줄여서 축약해서 SEC 부틸, 더 줄여서 S 부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세콘다리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세콘다리가 뜻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2차라고 했었죠? 여기 어디에 2차가 있냐면 바로 요 탄소가 2차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를 중심으로 주변 탄소가 몇 개가 더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주변에 탄소가 2개가 더 있죠. 자, 이쪽은 다른 뭔가예요. 다른 뭐예요? 이쪽은 생각하지 않고요. 나와 있는 탄소 4개와 수소 9개의 관계 속에서 얘 안에 얘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차 탄소가 있어서 얘를 세콘다리 부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짜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터시아리 부틸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터트 부틸, 그 다음 T 부틸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터셔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3차라고 했죠? 누가 3차냐면 바로 요 탄소가 3차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하나, 둘, 3개가 더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탄소가 5개일 때도 알킬 그룹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딱 요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유명한 관용 표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로필, 아이소프로필. 그 다음에 부틸, 아이소부틸, 세컨더리 부틸, 터셔리 부틸. 요 6가지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완전 중에 시험 완전 많이 나와. 알겠지? 그건 알겠죠? 다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나 해볼 것이냐. 한 장 넘겨서리
30페이지에 3.4라고 하는 게 있어요. 3.4. 찾았습니까? 3.4. 3.4 찾았어요? 3.4? 이 3.4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자. 호이. 자, 3.4는 바로 짜잔. 영어로 쓰면 제목이 저겁니다. 바로 노멘클레이처라고 해요. 자, 그럼 노멘클레이처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명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자가 무슨 명자겠어요? 이름 알겠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방법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는 한자말로 명명법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나에게 저렇게 단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영어로 노멘클레이처라고 합니다. 알겠죠? 유기분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 이게 인간이 합성한 유기분자만 하더라도 한 2천만 가지가 넘는데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유기분자까지 고려하면 그 개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억수로 많다는 얘기예요? 억수로 많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분류하고 성격을 구분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한테 이름을 좀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을 그냥 부를 수는 없고 그 이름에 논리 구조를 넣어서 한번 이름을 불러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영어 표현으로 노멘클레이처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케인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할 건데 이게 2학기에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유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정한 논리입니다. 자, 아유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요게 자, 대문자로 썼으니까 뭐겠어요? 줄임말이겠죠? 뭐 줄임말이냐면 인터내셔널 유니온 오브 퓨어 앤드 어플라이드 케미스트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자, 뭐냐면 퓨어 케미스트리가 순수화학, 어플라이드 케미스트리는 응용화학, 알겠죠? 그래서 순수 혹은 응용화학의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 쉽게 얘기하면 저 화학과 교수들의 그 전 세계 연합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학과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저 아유팩에 다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그 안에서 뭐 대표 위원도 뽑고 뭐 의장도 뽑고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대에 있는 어떤 화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저 아유팩 뭐 우리나라 지부장인가 뭐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화학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요거를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저거 어떻게 부르지 다 그 논리를 정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저 아유팩에서 다 정해놓은 논리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www.ayupec.org에 가면 내 기억에
1800페이지의 PDF로 되어 있는 룰북이 있습니다. 1806페이지인가 그래. 저희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유팩이라고 하는 기관은 자 보세요. 당연히 영리기관이겠어요? 비영리기관이겠어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 아유팩 노멘클레이처에 대한 룰을 공짜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들어가면 저 알케인이나 하여튼 유기분자에 대한 노멘클레이처가 무려 1806페이지짜리 책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그럼 A4지 1800페이지면 양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미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화학과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저거 다 읽은 사람 있겠어, 없겠어? 없어! 없어! 무슨 말 알겠죠? 없어요. 그래서 화학을 전공해도 유기화학을 전공했어도 유기화학으로 박사까지 해도요, 저거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유기화학자인데 새로운 뭔가를 합성했어. 근데 이제 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건이는 이름 누가 지었어요? 건이라는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아빠요? 아, 엄마 아빠가 지어준 거.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휴민이는요? 아, 절에 가서 그래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큐민이는요? 그치. 이게 왜냐하면 사람 이름 짓는 게 이게 애나 보면 아는데요. 은근 신경 쓰여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 보통의 경우는 평생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 아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이름? 좋은 이름 알겠어요? 지어주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해도 사실 뭐 사람 머리 거기잖아요. 고민해도 이게 막 비슷비슷한 이름이 나오니까 좋은 이름인데 예쁘고 개성 있고 이런 이름 찾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좀 학식이 있다거나 경륜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가 지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 이름 지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내가 놓은 내 자식도 내 이름 찾아 부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유기과학자인데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근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놓은 자식인데 이름을 못 부르겠어. 뭐 어떻게 해? 부탁해야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유팩에 가시면요. 이걸 달달달 외우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화학자가 아니야. 화학자가 아니고요. 이 책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내 의뢰 비용을 한 건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딱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유기 분자가 새롭게 합성이 되면 그걸 의뢰를 하면 10만 원 받고 이름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름을 저거는 지어주는 게 아니고요.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아유팩이 정해놓은 논리 구조 속에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된다. 그러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알파벳이 이만큼 긴 이름도 있어요.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저 아유팩 노멘클레이처 룰을 다 아는 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저걸 다운로드 받아서 일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1806페이지인 걸 아는 거지. 논리 구조가 억수로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한 논리 구조가 많습니다. 그걸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살짝 추격해 놓은 거예요. 살짝 추격해 놓은 거야. 요게 보통의 유기화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보통의 유기화학 책에서. 아시겠죠? 근데 이것뿐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걸 배울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거. 알겠죠? 그 기초적인 것을 살펴볼 텐데 역시나 30페이지에 내용이 쭉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글자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되도록이면 설명보다는 예를 바로 들고 예에서 논리를 하나하나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나이. 지금 나이. 좋아. 짜잔. 첫 번째. 짜잔.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찾았어요? 자, 저렇게 생긴 녀석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거냐? 바로 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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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얘를 요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더 영어 표현으로 쓰면 longest single carbon chain. 영어 표현으로는 이거예요. 그럼 번역을 하면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단일 탄소 사슬인데 중요한 건 그 산소 사슬의 성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롱기스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면발이 꼬불꼬불꼬불 말려 있잖아요. 그럼 꼬불꼬불꼬불 말려 있으면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게 넣을 때 잘려 부러져 가지고는 좀 짧은 면발도 있고 원래 긴 면발도 있겠지만 거기에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있으면 누가 긴지 누가 짧은지 눈으로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긴 거 짧은 걸 찾으려면 한 가닥을 꺼내 가지고 이를 쭉 잡아 당겨 봐야 되죠. 꺼내 가지고 쭉 잡아 당기면 아 이게 긴지 짧은지 알 수 있단 말인 거지. 그러면 이거 더 롱기스트 싱글 카본 체인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분자 구조가 이렇다면 여러분 말단 탄소가 어디에 있어요? 말단 탄소가 여기 세 군데가 있죠. 그래서 말단에서부터 말단까지를 잇는 탄소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말단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잇는 탄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여기하고 여기를 잇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하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싱글 카본 체인을 찾는 거예요. 이때 탄소가 가장 많은 개수로 연결된 게 지금의 경우 요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더 롱기스트 싱글 카본 체인 이걸 아이팩 노멘클레이처에서 바로 메인 체인 우리말 번역은 주사슬로 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 구조가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메인 체인을 찾아야 돼요. 그럼 메인 체인은 어떻게 찾는다? 바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어떻게? 말단하고 말단을 몇 개의 탄소가 연결하는지로 찾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고 나면 짜잔 짜잔 요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바로 봐 원래 표현으로는 substituent라고 해요. substituent 저런 부분을 자 substituent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치환기 그런데 가지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지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 substituent는 뭐냐면 바로 봐 메인 체인이 아닌 부분이에요. 알겠죠? 메인 체인을 정하고 그 외의 부분을 다 substituent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봐 메인 체인에 그 탄소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럼 메인 차이나 탄소에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할 때 이때 순차적으로 부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봐. 여기를 1번 이라고 하면 그 다음 탄소 자리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 4, 5, 6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이면 1, 2, 3, 4, 5, 6 이렇게 부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순차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번호 부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번호 부여를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번호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 작은 번호 체계의 가지가 자, 가지라고 했는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substituent야겠죠.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더 작은 번호 체계의 가지가 먼저 분기되도록 번호를 결정합니다. 보이세요? 그럼 잘 봐요. 메인 체인의 번호를 여기를 1이라 할 수도 있고 여기를 1이라 할 수도 있는데 빨간색으로 번호 부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번에서 가지가 분기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흰색으로 정하면 4번에서 분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번호가 어디가 더 작아요? 어디가 더 작아요? 어디가 더 작은 번호에서 분기돼요, 가지가? 당연히 3이겠죠, 3. 그래서 이 경우 번호 체계를 뭐로 정한다? 3번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흰색 번호 체계는 기각을 하고 빨간색 번호 체계를 수락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번호 체계가 accept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흰색 번호 체계는 기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바로 가지를 앞쪽에 그 다음 주사슬을 뒤쪽에 씁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요렇게 바로 3 메틸 헥스 에인 저 녀석의 이름은 이겁니다. 3메틸 헥세인입니다. 보이세요? 자,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헥스의 뜻은 뭐죠? 헥스. 탄소가 6개. ANE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단일결합. 탄소 6개가 단일결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단일결합, 단일결합, 다 단일결합. 알겠죠? 이때 3번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메틸이라는 말이 있는데 메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자, 메트의 뜻은 뭐였죠? 메트의 뜻은? 메트의 뜻이 뭐예요? 메트의 뜻이 탄소 한 개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요 3번 탄소 자리에 여기 뭐가 붙어 있냐면 잘 보세요. 점으로 표현된 거니까 여기 탄소 몇 개 있는 거예요. 탄소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말단이니까 수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수소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탄소 하나, 수소 3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메틸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YL의 뜻이 뭐였어요? YL의 뜻이
알킬 그룹을 뜻하는 거죠. CH3가 탄소 하나로 되어 있는 알킬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논리 구조가 뭐냐면 탄소 6개가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메인 체인의 3번에 뭐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메틸이라는 알킬 그룹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녀석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기초적인 이름 한 가지를 한번 불러봤어요. 이번 2학기 때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왕창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 차근차근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지. 알겠죠? 알겠죠? 좋아. 지금 몇 시죠? 11시 2분. 아 진짜로요? 좋아. 자 그럼 요 유기화학 첫 시간 배워본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자 건이야 배워본 소감이 어때요? 첫 시간 배워본 소감이 어때요? 우선 해봅시다.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요까지만 봤을 때 쉬워 어려워? 맹수맹수하지 그지? 맹수맹수하지. 아니 자 오늘 한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라도 있어 없어?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알겠어요? 하나도 뭐냐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 아주 맹숭맹숭하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로 많아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걸 까먹으면 그 다음 걸 받아들일 때 약간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유기화학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당히 인간이 만들어 온 학문체계 중에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초반이 쉽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을 내가 외우라고 하는 부분을 까먹지 않게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쌓여나갈 테니까 이번 특히나 여름방학 과정 중에서 이걸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놓은 부분까지를 잊지 않게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